그때는 조금 늦습니다. 법원에 낼 증거가 없으니까요. 서약서가 허술하면 아무리 가치 있는 기술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서약서가 종이 쪼가리가 아닌 법정에서 살아남는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범죄의 판을 바꾸는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몇 년 동안 밤새워 만든 기술이 어느 날 경쟁사로 넘어갔다고 상상해보세요. CCTV도 있고 다운로드 기록도 있고 반출 흔적도 너무 분명합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비밀유지 서약서 단 한 장을 제대로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왜 이 한 장짜리 서류가 수억 원의 기술을 지키는 열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T 회사 A사의 핵심 기술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뒤 경쟁사 제품이 나왔는데 소스코드 구조, UI 디자인, 심지어 에러 메시지까지 똑같았어요. A사 즉시 고소를 했습니다. USB 반출 기록도 있고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기록도 있었고 비밀유지 서약서도 당연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비밀유지 서약서가 A 회사 명의가 아니었어요. 이전 회사 양식을 복사해서 이전 회사 이름도 그대로였던 거죠. 내용도 회사의 모든 영업상 정보라고 뭉뚱그려져 있었고 어떤 소스코드인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무것도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한 흔적도 없었어요. 소스코드에 기밀 표시도 없었고 회사 전체 개발자가 다 접근 가능하고 비공개 설정조차 안 돼 있었던 거죠.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정보였다면 최소한 비밀 서약서라도 받았어야 한다. 이 비밀 서약서는 형식적인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결국 수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인데 단 한 푼도 못 받고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인가? 돈이 되는 정보인가? 그리고 비밀로 관리를 했는가? 제 경험상 처음 두 가지는 비교적 쉽게 인정을 받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비밀 관리성입니다. 법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정보였다면 회사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문서에 대외위 도장을 찍었나요? 아무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뒀습니까? 아니면 특정 직원만 접근 가능하게 권한을 설정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원한테 이거 비밀이야 라고 명확히 알렸습니까?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법원은 말로만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서명 받고 날짜 찍힌 종이 증거가 있어야 믿어줍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는 사실 가장 저렴한 보안 장치입니다. 보안 시스템은 수천만 원이 들고요. 접근 권한 프로그램 수백만 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유지 서약서는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이거 공짜예요. 그런데 이 기본도 안 했다면 법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했으면 이 돈 안 들고 시간 안 드는 서약서라도 받아야 한다. 그거 안 받았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서약서가 종이 쪼가리가 아닌 법정에서 살아남는 증거가 될까요? 제가 실무적 기준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체크포인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회사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즉, 누구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하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필요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넣어서 어느 회사에 대한 서약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비밀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업무상 정보 일체라고 적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프로젝트명, 문서명, 코드명, 기간 범위를 최대한 구체화하세요. 개발팀이면 소스코드, 알고리즘, DB 구조처럼 기술 단위를 적고 영업팀이면 고객 리스트, 가격표, 거래 조건처럼 영업 단위를 적는 식으로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별로 서약서를 다르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마다 추가 서약서를 받는 것도 매우 안전합니다. 셋째, 비밀 유지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퇴사 후에 유지한다가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몇 년처럼 기간을 적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3년에서 5년이 합리적 범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위반 시 책임을 구체화합니다. 손해배상, 형사고소 가능성, 위약벌을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억지 주장하는 거에 제동을 걸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배상을 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다만 이 위약벌은 너무 과도하면 감액될 수가 있으니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의 업무 방법, 환경, 보안 실태 등을 고려해서 USB 반출, 개인 메일 전송, 클라우드 업로드, 스마트폰 촬영과 같은 실제 유출 루트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범위가 구체적일수록 위반 행위 입증이 조금은 쉬워집니다. 여섯째, 퇴사 시 반환 절차와 서명을 확실히 하세요. 퇴사하면서 노트북, 저장 매체 반납, 개인 이메일 자료 삭제, 클라우드 삭제, 출력물 반납 같은 체크리스트를 서명으로 받아두세요. 그리고 날짜와 서명은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날짜가 없으면 언제 쓴 건지 모르겠다라는 주장에 틈을 주게 되는 거죠. 직원이 서명을 거부한다 하면은 그 거부 사실 자체를 문서로 남겨두세요. 만약에 경업금지까지 넣을 경우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원 생계를 제한하는 조항은 보상 조항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합리적인 보상 설계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드린 사건은 제가 피고 측을 맡아서 승소한 사건이었고요. 직원 입장에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는 형식이 아니라 법원이 비밀 관리성을 판단할 때 보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서약서가 허술하면 아무리 가치 있는 기술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회사마다 보호해야 할 핵심 정보가 다르고 업종마다 관리 방식이 다른데 똑같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후에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분쟁이 터진 후에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조금 늦습니다. 법원에 낼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비밀유지 서약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회사 상황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직원이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업비밀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서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1551-0516으로 연락주세요. 분쟁이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였습니다.